안녕하세요. 학교 상담실의 전문 상담교사 최지수. 조승희입니다. 1차 지필평가는 어땠나요? 시험 끝나기도 무섭게 벌써 2차 지필평가가 코앞이네요. 분명히 공부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은 문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승희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할 때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억과 인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기억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기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억에 집어넣는 부호화 단계, 기억에 유지하는 저장 단계, 기억에서 꺼내는 인출 단계.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키보드 자판을 눌러서 글을 쓰는 과정이 부호화 과정, 저장하기를 눌러 하드나 USB에 보관하는 저장 과정, 저장된 문서를 여는 것을 인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까요? 크게 감각기억, 작업기억, 장기기억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은 감각기억과 작업기억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먼저 아이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셨나요? 아이의 표정은 기억이 나나요? 그런데 주변의 풍경은 기억나지 않은가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기억이 나도 주변 꽃이 얼마나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등은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집중해서 본 아이는 작업 기억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감각 기억으로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음 날에도 이 그림이 기억난다면 장기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기억이란 우리가 보고 듣는 등 오감을 통해 접하는 것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저장이 됩니다.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때 작업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풍경을 보았는데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죠. 이러면 작업기억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본 풍경을 기억하려고 정신적인 노력을 하면 좀 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작업 기억은 단기 기억이라고도 하는데요. 30초 이내 지속되며 장기 기억의 연결처입니다. 작업 기억은 말 그대로 정신적 노력이 가해지는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 우리들은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내가 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등굣길에 보았던 사람들, 풍경 등 같은 길을 걸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기억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선택적 주의를 통해 기억을 한답니다. 감각기억, 작업기억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잘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숫자 보이시나요? 3초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외워보세요. 기억나시면 맞춰보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4785119입니다. 외운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숫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3초 시간을 주겠습니다. 어때요? 외운 분 있나요? 이번에는 못 외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외웠다면 정말 대단한 거고 이미 외우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 연구를 통해 보통 우리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해요. 전화번호를 말할 때 010-1234-567로 말하지만 세 개의 청킹으로 010-123-4567 기억하는 것이 쉽잖아요. 이처럼 묶어서 기억한다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답니다. 앞에서 봤던 숫자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 전체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수가 7로 시작했다는 것과 4로 끝났다는 것은 기억을 합니다. 이렇듯 기억에서 처음을 잘 기억하는 것을 초두 효과라고 하고 마지막 정보를 잘 기억하는 것을 최신 효과라고 한답니다. 시험 직전에 본 내용이 시험에 나올 때 답안을 잘 작성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최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나 공연할 때 가수들 무대를 생각해 보면 오프닝 무대와 엔딩 무대가 특별하잖아요. 그 이유도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의 영향으로 생각하면 된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학자는 망각 곡선을 이야기했어요. 이 곡선은 기억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없을 때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되는 정도를 뜻합니다.
즉, 새로운 지식을 의식적으로 복습하지 않는 한 기억한 내용이 줄어드는 것을 뜻해요. 에빙하우스의 연구 결과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실험 참여자들은 학습 직후 19분이 지나면 학습했던 내용의 58%를 기억하고 하루가 지나면 33%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실험 참여자들은 학습 직후 망각이 시작되어 9시간까지 급격한 속도로 학습 내용을 읽다가 그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습을 하지 않으면 학습 내용의 80% 정도를 잊어버리고 20%만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 둘째, 복습을 하더라도 복습 타이밍에 따라 복습 시간이 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에빙하우스의 후속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학습 직후 9시간까지 망각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최초의 복습은 학습 직후 10분 이내에 할 것, 두 번째 복습은 24시간 이내에 할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40분 수업, 10분 휴식, 중학교는 45분 수업, 10분 휴식, 고등학교는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하잖아요. 수업 시간은 학생들의 연령별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고, 쉬는 시간 10분은 휴식도 취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다음 시간 준비도 하라는 의미에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굳이 10분으로 한정 지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업 직후 학습 내용을 가장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 동안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라는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숫자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 우리는 망각을 경험했습니다. 망각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구체적으로 왜 생길까요? 첫째, 비효율적 부호화예요.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주의가 분산되었다면 단순히 책 내용을 큰 소리로 읽은 것에 불과하지요. 읽었던 정보를 기억할 수 없다면 비효율적 부호화 때문에 망각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멸 이론이에요. 기억이 비영구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자체가 망각을 유발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복습하지 않았을 때는 금세 까먹잖아요. 이런 것을 소멸 이론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셋째, 간섭 이론이에요. 기존의 기억으로 인해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순행 간섭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사할 집의 주소를 기억 못하는 거죠. 또한 새로운 학습이 기존의 기억을 간섭하는 것을 역행 간섭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와 반대로 전에 살던 집의 주소를 기억 못하는 거죠. 간단히 지금 공부하는 것으로 보면 쉬워요. 앞에 배웠던 비효율적인 부호와 소멸 이론이 생각나서 간섭 이론이 기억 안 되면 순행 간섭, 간섭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 소멸 이론과 비효율적인 부호가 생각 안 나면 역행 간섭입니다. 1.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요. 다른 활동과 함께하면 간섭으로 인해 기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집중해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한 내용이 감각 기억에서 머물러 사라져 버린답니다. 3. 잘 까먹는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4. 복습해야 돼요. 배운 다음에 복습하지 않으면 20분 뒤에 42%를 까먹고 하루 뒤에는 67%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배운 다음 바로 하는 복습은 망각을 저지하는 데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지수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승희쌤.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처음 봤던 그림과 같네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단추도, 해도, 꽃도, 인형눈도요. 정말요? 오, 진짜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의미 없게 본 감각 기억의 영역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만약 승희쌤이 달라진 부분을 의미 있게 봤다면 기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수쌤, 만약 기억을 우리가 오래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열공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장기 기억과 학습 방법 편에서 다뤄봐요. 그럴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